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교육센터 용차장 김대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라이브 강좌 화요일, 목요일 시작됐고요. 오늘은 지마켓 옵션의 파워클릭에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CPC 광고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CPC 광고 지마켓 옵션은 이 광고를 뭐라고 불렀죠? 네, 파워클릭이라고 광고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지마켓 옵션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고객분들이 여러분 상품을 검색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에 여러 상품들이 노출될 거예요. 이때 파워클릭이 노출되는 형태에서 사실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용어로 노출되지는 않아요. 뭐라고 노출됐었죠?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혹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지마켓 사이트로 접속을 해볼 건데요. 검색창에 이렇게 지마켓 검색창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구마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고구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워 상품이라고 하는 광고가 5개가 진열됐었고요. 우리가 광고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측에 보이시나요? 광고라고 자그맣게 노출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우리 고객분들이 이게 광고인지는 명확하게 보셨을 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광고는 최상단의 대부분의 주요 키워드에는 이찰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됩니다. 윤도빈님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파워클릭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노출되지는 않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노출되냐면, 자, 스크롤 조금 내려볼게요.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보여지죠. 네, 그 상품들이 바로 파워클릭입니다. 여러분,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는 노출될 때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작년 초, 아마 재작년인가 보네요. 재작년까지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이름으로 노출됐었어요. 파워클릭, 그 다음에 파워클릭 라이트. 그런데 아마 기획자분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용어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카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노출되는 명칭이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명칭으로 상품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둘러보세요 라는 파워클릭 상품이 쭉 진열됐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모바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모바일 지마켓을 접속을 해볼게요. 똑같이 고구마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용희님 지각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자, 고구마 검색한 결과에 먼저 둘러보세요. 방금 봤던 8개의 상품 보였죠? 그런데 자, 좀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PC에는 파워 상품인 먼저 둘러보세요가 8개 상품이 먼저 노출됐었고, 모바일도 동일하게 8개가 노출됐었어요.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8개 파워클릭 상품이 끝나고 나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의 광고 상품이 먼저 나오고요. 모바일은 어땠죠?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아니라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타이틀, 카피가 먼저 나옵니다. 자, 차이점은요. 우리 지난번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아실 텐데, PC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 8개 구자가 나오고요. 그 이름은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카피로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광고라고 하는 CPP 광고, 24시간 입찰 후 낙찰 받으시는 광고라 그랬죠. 그래서 CPP 광고가 나오는데 얘 이름은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카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바일하고 좀 다르게 모바일은 파워클릭 8개 상품이 나오고 그 이후에 파워클릭 라이트라고 하는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카피로 또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워클릭 광고는 모바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 있는 광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모바일은 파워클릭 광고가 8개, 16개가 우선 전시되죠. 물론 모든 키워드는 아니고 키워드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 기준에서는 라이트 광고인 이 상품은 어때요까지도 같이 노출돼요. 그런데 PC는 그렇지 않고 중간에 플러스 광고 CPP 구자가 한번 끼죠. 그게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먼저 둘러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 여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게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파워클릭을 집행할 때 7가지는 꼭 체크해라 라고 해서 오늘 교육 주제, 이 방송 주제로 7가지 포인트를 한번 짜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처음에는 광고비를 지원받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마켓 옥션에 접속을 하시면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ESN 플러스 다 아시죠? 혹시 판매자님이 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판매자가 아니신 분이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은 뭐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판매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판매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 서비스의 ESN 플러스라고 하는 화면 보이시죠? 통합 판매 툴이라고 하는 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대부분 이걸 외우고 다니세요. esnplus.com이라고 하는 URL로 검색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혹시 나는 아직은 이 접속하는 게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마켓 혹은 옥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판매자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판매자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서 ESN 플러스 판매 통합 툴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겠죠. 자, 여기서 제가 먼저 로그인을 해볼게요. 제가 테스트하는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면 오늘 자, 이처럼 뭐 배너도 라이브 강의 한다고 알림이 되고 있고요. 자, ESN 플러스에 여러분 왼쪽 메뉴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상품을 아직 등록 전이라고 하면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 우리 이번 달 초에 덕주 실장님하고 상품 등록 알차게 좀 배워봤죠? 네, 상품 등록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메뉴들을 배워봤는데 중간쯤 보시면 오늘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이 메뉴를 좀 볼 거예요. 그 중에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이 메뉴가 우리가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또 분석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옥션 광고 관리, 우리 지마켓 광고 관리라고 있죠. 이 광고들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학습했던 CPP 광고라고 하는 전일 기준으로 입찰하시고 낙찰 받아서 24시간 동안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CPP 구자였습니다. 그 구자의 광고를 진행할 때 쓰는 메뉴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요 파워클릭 광고 메뉴를 볼 건데,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광고 하시기 전에 광고비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서 진행되냐면 이 위에 있는 지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는 메뉴예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일종의 지마켓과 옥션에서의 광고를 진행하는 우리 광고주분들이 처음에 광고를 접하기 전에 광고에 대한 용어나 광고에 대한 가이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마케팅 허브라는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걸 잘 모르세요. 광고비 지원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처음 파워클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광고비를 무료로 좀 지원을 받아서 광고를 먼저 테스트 겸으로 무료로 해보고 그리고 효율이 좋고 또는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계속 꾸준히 운영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내 비용을 투여해서 그냥 집행하셔도 뭐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여러분 광고비 투여하기보다는 지마켓 혹은 옥션에서 마케팅 비용이 지금 지연이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광고 지원 메뉴 들어가면 뉴 셀러 간편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단점은요. 단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건은 간편 등록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이 간편 등록이라는 거는 이따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키워드를 내가 고르지는 못해요. 내가 적정한 입찰가와 내가 사용하려는 광고비를 세팅하시고 입찰에 들어가면 마케팅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 상품과 마켓에 키워드 조회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추천하고 자동으로 입찰하고 낙찰까지 그리고 집행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간편 등록이에요. 그래서 간편 등록으로 광고를 집행해주는 데 무료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화면 볼게요. 그러면 뉴 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 처음 광고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혹은 파워클릭을 1년 이상 중단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덕주시장이 안 되시죠? 네, 덕주시장도 안 되고 파워클릭을 최근 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100%다 되지 못하실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을 해보고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마케팅 강의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하지 마시고요. 이거 무료로 지원 받고 나서 하시면 더 좋아요. 세이송님, 사업자당인가요? 아이디별로인가요? 마케팅 지원 비용. 네, 이거는 네 사업자당입니다. 사업자당. 그래서 한 아이디 사업자 기준에서 20만 원이 지원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네, 또 희경님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네, 네. 또 채팅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오, 마이크가 생겼다고요? 원래 있었는데 이 마이크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려놨어요. 왜냐면 너무 커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는 원래 있던 마이크입니다. 네, 재원이님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 늦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20만원 무상 지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크롤 내렸을 때요. 광고비 신청하기 버튼 딱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누르라 그래요. 여러분 판매자로 되어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거든요. 저는 지마켓 아이디로 해서 들어갈게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 네, 저는 대상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라고 떠요. 네, 눈물. 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접속하시면 내가 지원 대상이냐? 지원 대상이 아니냐가 나오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 대상이다라고 하면 요 밑에다가 쭉 내려서 예, 내용 신청하기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간편 등록 가르쳐 드릴 건데 그 간편 등록으로 자동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생성되어 있는 간편 등록에 20만 원까지가 무료로 지원이 되는데 네, 여러분은 광고 중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송님 얼굴이 작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요. 마이크 괜찮다고. 네, 우리 잘 마이크 세팅한 것 같아요.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고요. 감사합니다. 희경님은 10분 전부터 대기 중이었는데 일에 집중하냐 못 보셨다고요. 네, 지금 이제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행복한 부장님 항상 놓쳤는데 이제 방송 처음 봅니다. 행복한 부장님, 네, 저희 신규 구독자님인 것 같아요. 네, 방송 라이브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질문 주시면 제가 준비한 총알도 있죠. 네, 광고성 임원이도 선물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많은 질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우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광고비를 지원받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지원받아 보세요. 두 번째, 광고는 간편 등록부터 시작해라. 물론 제가 딱 정답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파워클릭 집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간편 등록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해당된 순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일반 등록으로 따로 관리하니까 그만큼 그룹별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일반 등록하시면서 광고 효율을 좀 떨어뜨리지 마시고 간편 등록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셨다가 좋은 키워드를 발굴시켜서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간편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화면으로 볼게요.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해서 왼쪽 메뉴 광고 부가 서비스 그리고 지마켓 광고센터.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게 있는데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해서 지마켓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이에 옥션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고 이 개발자님이나 기획자님 보신다면 여기다가 옥션도 하나 넣어주세요. 옥션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어렵나요? 네, 아무튼 지마켓 광고센터 메뉴 들어가면 네, 예전에 파워클릭 광고센터라고 불리던 이 광고센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해서 파워클릭부터 리마케팅, 설정 관리, 고객센터, 광고 안내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메뉴는 파워클릭입니다. 리마케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파워클릭과 같은 것 중에서도 다시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노출됐던 상품이 그 구매자가 다른 웹서핑을 할 때 같이 따라오 다니는 그런 배너 광고의 노출을 리마케팅 광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파워클릭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나머지 설정 관리나 고객센터 광고 안내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아요. 자, 먼저 파워클릭을 볼 건데 파워클릭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광고 등록, 광고 관리, 그리고 리포트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키워드라는 곳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키워드를 모으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혹시 그 내용을 더 알고 싶다고 하시면 지난주 라이브 강좌 다시 보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고 등록하기 메뉴 눌러볼게요. 네, 바람도림님 처음 시청하게 되었네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또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바람도림님. 자, 여기 보면 유형 두 개가 있죠. 일반 등록이 있고 간편 등록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등록이 사실은 처음 만들어지고 일반 등록만 있었어요. 그런데 간편 등록이라는 게 생성이 됐고요. 지금 지마켓 옥션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많은 오픈마켓 중에 광고 시스템이 있는 형태에서는 간편 등록과 같이 키워드를 추천해서 자동으로 붙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 디벨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등록은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내가 해당 상품을 광고를 할 때 그 상품의 키워드를 잘 모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대표 키워드 클릭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트북을 내가 광고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워클릭에 아까 제가 모바일 기준으로 8등 혹은 16등까지 파워클릭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내 상품을 많이 보여주고자 8등 안쪽의 순위로 한 3등 정도 노출하려고 한다면 이 3등에 노출될 때에 입찰가를 입력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실제 희망 클릭가가 약 못해도 1,000원에서 2,000원 이상은 되셔야지만 그 순위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노트북이라는 정말 핫한 키워드죠.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키워드다 보니까 입찰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릭가, 희망 클릭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3등 혹은 5등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로 입찰을 하고 낙찰받고 광고를 진행해야 되냐?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무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집행할 때 나는 노트북이 아니라 난 클릭가 한 300원 혹은 200원짜리에 해당되는 키워드만 골라다가 한꺼번에 내 상품으로 붙여서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간편 등록으로 해서 희망 클릭가 100원 혹은 200원, 300원 이런 기준으로 해당 키워드를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 시스템이 간편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처음 광고하실 때 간편 등록으로 처음에
집행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한 페이지에서 끝나요. 보시면은 설정하는 몇 개냐, 그룹 선택, 선택 항목, 희망 클릭 비용, 그리고 상품 선택, 5개의 설정만 하면 마지막에 광고 등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간편 등록은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키워드를 자동으로 여러분 상품에 추천해서 집행까지 해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혹시 단점을 가장 최우선으로 제가 찍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고르는 곳이 없죠. 키워드를 내가 이 키워드를 쓸 거예요, 혹은 내가 이 키워드를 3등 순위로 붙일 거예요, 이런 조건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광고를 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외 키워드라는 걸 세팅하면 그 단점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편 등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3가지, 4가지를 같이 담았는데요. 보세요. 간편 등록할 때 1일 허용 금액을 반드시 설정해라. 그리고 노출 지면을 반드시 설정해라. 이 2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광고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처음 광고하실 때는 그룹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 버튼이라고 하는 더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룹명을 정합니다. 그룹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데 바탕화면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네, 폴더를 새 폴더 하나 만들잖아요. 집박구리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디자인 소스나 사진들을 모아다가 작업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 해당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담아놔야 되는 하나의 폴더의 역할을 하는 게 그룹입니다. 맞아요, 희영님, 상은님, 관련 상품 묶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직파쿠리. 아닌가요?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오나요? 요즘 뭐라고 나오나요? 새 폴더라고 나오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작업을 먼저 할 때 상품하고 키워드를 한 덩어리로 폴더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느 타 마켓에 있는 마케팅에는 이런 캠페인이라고 하는 역할로 이 그룹이 사용됩니다. 그럼 제가 그룹명을 하나 정할게요. 오늘 그룹명은 고구마라고 하는 그룹을 정해볼까요? 고구마. 제가 이번에 최근에 출시한 상품이 있거든요. 제 상품은 물론 제가 재고가 많지 않아서 지금 품절 걸어놨는데, 제가 품절 걸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지마켓 옥션도? 볼게요 한번. 네, 오토바이 용품이에요. 네, 오토바이 용품을 그룹으로 하나 정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그룹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그룹이. 이 그룹에서 광고를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이 정책을 제가 만들어야겠죠. 화면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정책 첫 번째, 1일 허용 예산을 설정해라. 제가 아는 판매자님 있는데 성함은 말씀 못 드려요. 그분은 이 허용 금액을 체크 안 하셨다가 하루에 소진된 금액이 30만 원 이상 빠지셔갖고 저한테 광고 집행했는데 30만 원이 훅 빨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충전이 되어 있는 판매 예치금이 있죠. 그 판매 예치금에 있는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 같은 거 있죠. 그거는 1클릭당 한 2,000원, 3,000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100명만 클릭해도 30만 원이에요. 그만큼 클릭이 되거든요. 100명, 3순위 정도만 노출되더라도 하루에 100명 이상 클릭될 수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판매 예치금에 100만 원 예측해 놓으면 30만 원 훅 빨립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꼭 허용 금액을 내가 이 광고로 테스트해 보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광고비를 세팅해 놓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여기다가 높은 금액을 세팅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10,000원 정도 혹은 뭐 100,000원 정도, 10만 원도 많은가요? 아무튼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이렇게 세팅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놓으면 오늘 나는 광고를 집행하는데 이 그룹에 있는 정책은 하루에 아이디별로 10,000원씩까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0,000원이 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1,000원이 소진될 수도 있고요. 2,000원이 소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10,000원이 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체크사항 중에 하나가 허용 예산을 세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체크사항 노출지면입니다. 노출지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요. 노출지면에 대한 이유를 하나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때는 실제 판매자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노출지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출지면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아까 제가 교육해드린 것처럼 G마켓과 옥션에 상단에 많게는 16개, 더 많게는 맨 밑에 10개까지 나오니까 26개 광고로 노출되는 게 파워클릭이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방금 보셨던 노출지면은 기본이 이 16개 혹은 26개에 대한 광고 파워클릭이지만 거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노출이 되는 게 어디가 있냐면 다른 판매자 상품 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워클릭 구자가 있어요. 이거를 상세 페이지 추가 노출되는 구자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외부 웹사이트 내에서 파워클릭이 가지고 있는 구자들이 있어요. 그걸 외부 매체라고 하는데 이 외부 매체에 또한 여러분 상품이 같이 등장이 돼서 노출이 돼서 클릭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에도요. 만약에 제가 자동차 용품의 카테고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파워클릭이 나와요. 거기에 노출까지도 카테고리 영역에 노출됐을 때 클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색을 하는 우리 소비자에 대한 목적적인 부분에 전략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노출돼서 클릭이 좀 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여기 보시면 모든 지면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세부 지면으로 선택을 하셔갖고 첫 번째 검색 결과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운영 중에 조금 더 노출 확보를 좀 많이 하고자 했을 때 하나하나씩 켜서 하루 정도만 해보시고 적정 금액으로 그리고 나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그 효율에 대해서 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체크사항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든 지면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1일 허용 금액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네 번째는 모든 지면이 아니라 세부 지면에 검색 결과만 우선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희경님이 올 강지영님 어디 가세요? 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지금 질문 안 나왔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세부 지면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희망 클릭 비용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희망 클릭 비용이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한번 이 용어를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희망 클릭 비용. 희망하는 입찰 클릭 비용이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 용품을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비자가 내가 노출된 파워클릭 구자에 클릭이 이루어지면 나는 얼마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낼 수 있도록 희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3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래서 희망 클릭 비용은 나는 클릭이 있으면 3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100원도 낼 수 있고 200원도 낼 수 있고 210원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300원이 넘어가진 않게 설정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화면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희망 클릭 비용을 만약에 300원을 넣으면 파워 클릭은 최소 희망 클릭 비용이 90원부터거든요. 그러면 90원부터 300원까지의 희망 클릭 비용에 적용이 돼서 키워드가 지금 90원이었을 때는 내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가 한 3개뿐이 없었는데 100원, 110원, 쭈루룩 300원까지의 이 사이 동안에 해당된 키워드가 10개, 100개, 20개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90원의 광고를 집행을 하면 90원에 해당된 키워드, 입찰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딱 3개 혹은 4개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올릴 수 있는데 100원을 올리든 또는 110원이 되든 300원이 되든 그 입찰가를 올렸을 때 그 더 많은 입찰에 대한 범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키워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제가 지금 300원을 썼지만 300원 말고 100원부터 하셔도 좋아요. 100원에 입찰을 하셨다가 다음날 보니까 이 그룹에 붙어있던 입찰돼서 집행된 키워드가 한 10개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100원 단위로 좀 올려보면 200원으로 세팅됐을 때 200원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뭐 20개가 더 붙을 수도 있고 30개가 더 붙을 수 있고 40개 붙으면서 이렇게 광고가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원으로 세팅을 하고 집행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 상품을 달아봐야겠죠? 검색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뭐 오토바이 용품 중에 장갑 상품을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다가 이 더하기를 못 찾아서 상품 선택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여기 오른쪽 잘 보셔야 됩니다.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지마켓만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옥션도 있습니다. 옥션. 자, 보세요. 이게 이름이 지마켓 광고센터니까 아마도 지마켓만 광고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옥션도 광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옥션 선택을 하면 또 옥션 상품들이 나오죠. 그러면 상품 중에서 장갑 어디 여기 있다. 네, 더하기 버튼 또 누르면 이렇게 지마켓 상품과 옥션 상품 이렇게 묶을 수가 광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광고가 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고 검수가 들어가게 되면 검수라는 건요. 해당 상품이 판매 중지가 아니거나 또는 상품이 판매에 불가능한 상품이 아니거나 재고가 있거나 또는 키워드와 집행한 키워드와 상품이 부합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검수 완료가 되고 나서는 상품이 노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림에는 최대 3일까지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요. 키워드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하루 정도면 아마도 지마켓 간편 등록으로는 광고가 집행이 될 거고요. 키워드가 좀 많거나 붙인 상품이 많다라고 하시면 한 3일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을 좀 볼까요? 네, 김구 패밀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위에 쭉 올려볼게요. 얼마까지 올려야 되나요? 김구 패밀리님 질문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지마켓에서 쿠폰 붙는 시스템 하는 건가요? MD가 잘 팔린 만한 거에 붙이는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잠깐만요. 조금 더 위에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쿠폰 붙이는 시스템. 쿠폰 붙이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쿠폰이 붙는 거가 시스템이 하는 거냐, MD가 하는 거냐? 지금 우리 파워클릭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시군요. 네, 김구펠님께서 질문 주신 건 뭐냐면 지마켓의 쿠폰 붙는 시스템은요. 네, 쿠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판매자 부담 할인 쿠폰으로 적용되는 판매자 즉시 할인 쿠폰이 있고, 쿠폰이라는 게 보다는 즉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쿠폰 적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빅스마일데이나 대대적인 정기 행사 때 신청하셔갖고 쿠폰이 뭐 5%든 10%든 이렇게 연동 쿠폰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MD가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MD의 별도의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거는 프로모션이 시작되고 나서 또 한 가지의 협의 과정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도 붙이고 또 MD가 개별적으로 판매자들과의 영업단에서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맞나요? 김구혜멜리님? 네.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질문 많이 올라왔나요? 네,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시은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간편 광고, 간편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간편 광고 시 상품을 마켓별로 하는 게 좋은가요?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이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라기보다는 방법에 대한 룰을 가르쳐 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다 분리해서 광고하기는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본격적으로 광고가 좀 집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마켓별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리소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이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저처럼 지마켓과 옥션 같은 상품이잖아요. 같이 붙여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효율이 안 나와서 그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별로 광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한 그룹에서 지마켓 옥션 놓고 광고하다가 효율이 만약에 둘 다 안 나온다. 그러면 따로 광고를 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키워드의 입찰가가 각 마켓에 검색되는 판매자와 고객들의 키워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또 질문 보겠습니다. 제니맘님, 어떤 키워드로 광고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니맘님 제가 광고성 이모니 퀴즈 선물 드렸나요? 제니맘님은 너무 좋은 질문 또 주셔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화면 보여드릴게요. 간편 등록은요. 네, 간편 등록은요. 파워클릭 광고가 집행이 되면 리포트가 이게 두 가지로 보인다 그랬죠. 그럼 리포트를 제가 자세히 확대해 드릴게요. 날짜별은요. 내가 매일 얼마씩 소진되는지를 볼 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항목별이라는 곳이 각 그룹마다 키워드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실 때는 요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일 광고 소진 금액을 볼 때는 요거예요. 자, 항목별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방금 그룹이 제가 설정한 그룹 중에 전에 교육할 때 광고 테스트 돌렸던 그룹이 있는데요. 제가 이 그룹을 광고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검색을 해당 그룹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조회하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 그룹의 광고가 집행된 내역이 보여요. 보이나요? 이 SBA 광고 테스트라는 거는 제가 간편 등록으로 지난달에 광고를 집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광고가 집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광고가 집행이 되면 얼마만큼의 노출이 됐냐 이거를 임프레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썸네일을 노출받은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수는 고객이 노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고객이 그 썸네일에 인상을 끼쳐서 난 이거 한번 클릭해 볼 거야 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온 숫자예요. 616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임프레션인 노출수 14,000이죠. 14,000의 노출에 600명이 클릭해서 클릭률이 나와요. 이렇게. 이 클릭률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키워드와 내 상품이 부합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노출에 대한 순위는 5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평균 클릭 비용과 노출돼서 구매까지 이루어진 구매 숫자, 구매 결정된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엔수님이 질문 주셨던 거잖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간편 등록이. 자, 볼게요. 이거는 키워드별이라는 메뉴로 딱 들어가면 제가 집행한 간편 등록에 아까 그룹별로 보면은 클릭이 600명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600명이 뭘로 클릭해서 들어왔는지가 이게 보여져요. 키워드별에. 그럼 보시다시피 3인용 쇼파 커버, 4인용 극세사, 쇼파 패드 이 다양한 키워드가 클릭이 돼서 몇 번의 클릭이 돼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이 키워드 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편 등록은 처음부터 어떤 키워드가 클릭되는지는 볼 수는 없지만 집행이 되고 나서 클릭된 거를 결과를 리포트 항목에서 키워드 별에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과 클릭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릭이 잡혔거나 혹은 노출만 됐더라도 이 두 가지가 잡힙니다. 자, 요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시은수님 답변 충분히 해결이 됐나요? 또 보겠습니다. 자, 질문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덕출시장님이 제가 질문 못 본 거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고 계시고 있고요. 자, 5번째 포인트는 나만의 로아스 기준을 정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나만의 로아스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로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를 집행하는데 나 로아스가 뭔지 몰라 하시면 진짜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명확하게 배우셨으면 이제 나는 광고의 효율이라는 거를 안다라고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로아스라는 거는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ROAS라고 하는 이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 약자는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Return on Ad Spend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 비용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소진했을 때 대비해서 리턴되는 매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비율, 그거를 로아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오늘 1일 허용 금액을 10,000원으로 체크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1일 10,000원을 소진했다. 그러면 다음날 리턴돼서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냐? 그 비율이 1000% 또는 600% 또는 400% 이렇게 광고 결과 리포트에 광고 효율이라고 체크가 돼서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제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화면 보세요. 간편 등록으로 집행했던 SBA 광고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 명칭입니다. 이 광고 그룹에 광고를 진행했는데 제가 광고비 얼마 소진했는지 볼게요. 광고비가 336,600원의 광고비를 소진했대요. 그리고 팔린 금액을 보니까 111만 7천 원 정도의 매출 금액이 발생됐죠. 그래서 광고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된 금액 대비한 광고비의 비율이에요. 계산 방식은요, 제가 계산기를 꺼내드릴까요? 우리가 비율을 계산할 때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쉽거든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나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로아스의 공식은요,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머리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매출이 얼마였죠? 117만 원이었습니다. 나누기 광고비가 336,000원 곱하기 100 그랬더니 다시요. 117만 500원이었죠. 나누기 33만 6,600원이죠. 그리고 곱하기 100 그랬더니 347%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죠. 그럼 이 퍼센트가 뭐였어요? 예, 파워클릭의 광고 수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 수익이 저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지 않은 편인데 테스트로 돌려본 결과 사실 이 광고는 잘못 이루어진 광고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마다 여러분들의 고유 광고 수익률, 이 로아스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새로 깨끗하게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광고 효율을 기준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글씨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명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나중에 파워클릭 광고 집행 결과 보는 거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이건 제가 마진별로 나눌 건데, 나의 마진이 판매 금액의 10% 정도, 광고 여기서 포함 안 시키고요, 광고 제외하고 판매 금액의 10%가 나의 마진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마진이 10%인 경우에 만약에 광고비를 내가 100만 원을 썼어요. 파워클릭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자, 만약에 이때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됐다고 할게요. 아까 보셨듯이 광고 얼마,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100만 원과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로아스가 몇 퍼센트가 나올 거냐면,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여기가? 1000%라고 이렇게 지표로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남기는 이 마진 금액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아까 마진이 10%라 그랬죠? 그럼 매출이 1000만 원의 10%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광고비 빼면 빼고 나의 금액은 얼마예요?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자, 쉽게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마진이 10만 원일 때, 10%일 때 광고비가 100만 원, 매출이 1000만 원 만약에 발생됐다고 하면 로아스는 1000%가 됐을 텐데, 이 1000%라는 기준은요, 10%였을 때는 나한테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이거예요. 리턴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마진이 20%라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20%면 광고비가 만약에 100만 원 광고했을 때 내가 매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발생된다고, 여기가 얼마나 발생되냐면 만약에 600만 원으로 발생했다고 할게요. 매출 6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에 매출이 600만 원. 그럼 로아스가 얼마 나오냐면 600%가 나오겠죠. 그럼 600%, 즉 매출의 600만 원의 20%. 그러면 120만 원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그럼 광고비 100만 원 때문에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500만 원으로 줄까요? 그러면 로아스가 500이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의 20% 마진은 100만 원이죠. 보이시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기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로아스는요, 누가 500%가 좋든 1000%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광고성 임원이 3만 원이 달려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교육은 진짜 나 교육 잘 들었다 이겁니다. 자, 로아스 기준이 500%, 1000% 혹은 600% 각각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은 판매자의 상품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의 척도가 된다 라는 건가요? 땡땡 안에 들어갈 이 땡땡을 댓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땡땡률로 끝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해졌는데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해요. 채팅창을 제가 밑으로 안 내렸어요. 와, 채팅창에 진짜 교육 잘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니맘님 답변 들어주셨고, 희경님 가격 설정 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범주님 맞습니다. 상은님 축하 정은님 네. 제니님 축하라고요. 맞아요. 제일 먼저 남겨주셨나요? 맞네요. 행복한 부자님, 경주님, 용인님, 마커님, 네, 그 다음에 윤도빈님 다 정답 맞으셨어요.
용인님은 틀리셨네요. 용인 틀리셨어요. 네, 마진이죠, 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딱 정해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채팅창에 드리는 파일 하나씩 열어보세요. 자, 보세요. 화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진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광고에 대한 로아스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쇼파 커버를 얼마에 갖고 오냐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쇼파 커버를 제가 오늘 이거 교육 준비하면서 진짜 내 쇼파 커버 마진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이거를 19,000원대로 갖고 오더라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세금공사까지 발행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중국 수입하고 나서 저는 세금공사를 공식 대행사 저희 대행사한테 받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9,000원 정도로 받아와요. 그런데 제가 판매가를 보니까 작은 3인용 같은 경우는 31,900원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약 23% 정도 되더라고요. 판매 금액에 제 공급 받은 금액. 그래서 한 23% 되는데 제가 만약에 23%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보세요. 20%대잖아요. 그러면 전 로아스를 최소 500% 이상으로 갖고 와야 돼요. 이상으로 광고가 집행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30% 마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로아스 구분이 350% 이상으로는 갖고 와야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손실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화면 잘 보세요. 이 표는 여러분들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 눌러서 꼭 저장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제가 제 걸로 실제 대입해 볼게요. 파워 클릭에 리포트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룹에서 아까 광고 테스트했던 그룹 있죠. 간편 등록. 이거를 제가 조회하기 누르면 광고 집행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제가 엑셀로 받아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받지 말고요. 이거를 어떻게 받냐면 여기 키워드별 놓고 이 키워드별에 다운을 받을게요. 받기 전에 광고 수익률을 한번 눌렀다가 또 한번 누르면 수익률이 높은 키워드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누르면 그리고 나서 결과 조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엑셀로 광고가 집행된 결과를 봤잖아요. 이렇게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적정 마진을 정해라라고 했잖아요. 이 적정 마진이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마진에 대한 율로 로아스를 본다 그랬어요. 적정 로아스를 정하는 이유가 마진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제가 만약에 마진율이 20% 0.2% 기준의 퍼센트로 바꿔보면 보세요. 20%입니다. 20%의 마진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냐면 마진율 곱하기 구매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쇼파 커버 4인용이라는 키워드 집행한 결과는 광고가 마진율 20%였을 때 저한테는 27,000원 정도의 마진 금액인데 여기서 광고비를 빼야 돼요. 광고 영업 이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진 금액에서 빼기 광고비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총 비용. 그러면 광고비 빼고는 전 얼마 남겼냐면 12,000원 정도 남겼던 거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이 밑에 키워드로 다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자,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다 플러스 영업이익인데 마이너스 구간대 보이나요? 이 마이너스 구간대가 보이는 로아스, 즉 광고 수익은 몇 %대인가요? 500% 이하 때는 다 마이너스 구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20% 마진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예요? 500% 이하는 저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상품별로 난 20% 마진이면 500%, 즉 600% 이상은 내가 확보해야겠구나. 확보가 안 되면 그 리포트의 그 키워드들은 잘못된 키워드. 잘못됐다기보다도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 쇼파 커버랑 쇼파 커버들의 키워드는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광고비보다 내가 팔린 금액에 대한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제외 키워드를 세팅하든 일반 등록이면 순위를 조절해서 광고비를 적게 갖고 가고 이익을 보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윗단에는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순위를 유지하거나 더 많은 순위 확보가 가능하다면 순위를 좀 더 위에 올려서 광고가 집행되면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막 계산기 나오고 막 엑셀 나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 로하스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별로 마진이 다 달라요. 판매자별로 마진이 다 달라요. 노트북 파시는 분이 내가 마진이 100만 원짜리 뭐 20%면 엄청난 마진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별로 마진이 다릅니다. 제 걸 기준으로 전 3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저는 20% 정도의 마진을 붙여놓고 팔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집행했을 때 키워드별로 로하스가 오른쪽으로 광고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 600% 이상은 로하스가 나와야지만 광고 결과에 그 키워드는 운용이 잘 된 케이스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평균도 600% 이상은 가져가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로하스 결과 보니까 300%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는 잘못된 광고예요. 근데 왜 잘못됐는지를 보니까 보세요. 얘네는 좋지만 그 그룹 내에 있는 이 4개 키워드는 좋지만 이 2개 키워드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자, 6번째 여러분들 포인트 사항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6번째 키워드를 제외하거나 입찰가를 올려라.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 2개 키워드 보셨잖아요. 저한테 실제로 문제가 되는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워클릭 광고 관리에 가서 SBA 광고 테스트로 가요. 이렇게. 그리고 제외 키워드라고 보이시나요? 사용의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뭘 쓴다? 쇼파 커버 그 다음에 추가 버튼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키워드 하나가 소파 커버였죠. 소파 커버 추가 그 다음에 수정 완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그룹에 아까 광고 효율이 안 나오던 쇼파 커버랑 쇼파 커버 이 2가지는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쇼파 커버랑 쇼파 커버는 일반 등록으로 걔는 순위를 조절하면서 효율이 있는 데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편 등록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쇼파 커버랑 쇼파 커버는 따로 등록을 해서 얘는 순위를 조절하면서 내가 금액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광고 효율에 맞게. 근데 간편 등록 이게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긴 했지만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7번째. CPP 광고와 CPC의 1 키워드에 해당된 광고의 비용을 계산하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행하는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와 클릭과 전환까지 갖고 가는
키워드가 만약에 쇼파 커버라고 하는 키워드다. 혹은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다. 라고 하시면 내가 파워클릭을 지금 한 달 동안 진행했을 때 그 키워드가 한 달에 평균 1일에 사용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노트북이 G마켓 모바일에 8위로 평균 노출시키면서 8등 정도로 노출시키면서 하루에 10만원씩 쓰더라 광고비로. 그러면 그 금액을 G마켓 모바일 플러스와 PC 플러스, 그걸 키워드 플러스라 그래요.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쳤을 때 10만원이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비슷하게 뭐 9만원 8만원 가지만 파워클릭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 5만원 3만원 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순위 변동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플러스, 즉 고정 광고인 CPP 광고로 집행을 해보시는 것도 광고비를 줄이는 방법과 광고 효율을 증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제가 목이 조금 쉬었는데요. 되게 강조를 되게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시원하네요. 질문 좀 보겠습니다. 질문만 듣고 오늘 제가 퀴즈 드린 분이 맞추신 분들이 한 분만 계셨나요 지금? 제니맘님께 아까 광고성 임원이 드려야 되니까요. 덕주실장님께서 제니맘님께 링크 좀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른 퀴즈 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한 번만 더 다른 퀴즈 드리고 질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은님께서 엑셀 나눠주셔서 짐이 덜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엑셀로 활용만 하시고 본인의 마진에 맞게 그걸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희경님이 오늘 강의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미애님, 네, 파일 드렸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 항상 파일을 드려요. 네, 선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주님, 광고 등록하면 처음 20만원 지원되는 거 언제 들어오냐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신 것처럼 광고 집행하기 전에 광고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파워클릭 광고 관리 가면 간편 등록이 하나 생성돼 있어요. 그 간편 등록 생성돼 있은 그 광고가 집행될 때 거기 20만원이 자동 차감되는 겁니다. 20만원이 넘어가면 본인의 비용이 차감되니까 그거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제이송님이 완전한 이해는 불가한데 아련하게 이해 가능. 네. 네. 그 정도도 되시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완전히 이해되시려면 한번 본인 거를 집행하시면서 본인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던 로아스에다 대입해 보시면 아마 100%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송님. 희경님은 저는 이해하는 건 불가해서 반복 성취가 하신다라고. 네. 교육 재성취 가능한가요? 네, 재성취 가능하고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 불필요한 그 시작과 끝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오늘 저녁에 예약을 걸으면 다음날 7시에 송출됩니다. 다시 보기 그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이송님이 유튜브 링크 저장했다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파이널 퀴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파이널 퀴즈. 이거 맞추신 분은 광고비 3만원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자, 한 분 드릴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파워클릭 광고 리포트에서 구매수가 고객이 광고 클릭한 후 언제까지 기간을 집계한지가 질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리포트 보면은 아까 제 거 보시면 클릭한 다음에 고객이 구매했는 잡히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명확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오늘 클릭했다가 안 샀어요, 그날. 그분이 내일도 안 샀어요. 내일 모레째 클릭했던 거를 장바구니로 담아놨다던가 아니면 링크가 있으셔갖고 그 링크에 대해 구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지마켓 옥션 파워클릭 결과 구매 수로 잡혀요. 그럼 전환율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광고 효율 로아스에도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기간 동안 구매한 걸로 인정을 시키냐 이겁니다. 참고로 구매수 버튼과 구매하기 버튼과 장바구니에서 구매하기 버튼 누르신 것도 다 포함됩니다. 자, 얼마 기간까지의 집계 기간을 갖는다. 이게 오늘의 이벤트 퀴즈입니다. 자, 댓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앤다운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정상희님 조금 더 마음 써주세요. 시간대가 아니라 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이렇게. 긴급해릴님 좀 마음 제가 2일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써주셔도 돼요. 스네스님 시간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조금 더 길게 며칠 이렇게 며칠까지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은 광고 상품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클릭하고 언제 기간까지 구매한 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정상은님 키키키 네, 3일이 제일 많은데 좀 더 써달라니까요. 다들 이걸 잘 모르시는구나. 자, 그러면 제가 업앤다운 10 이상입니다. 10일 이상입니다. 다시 보기 된다니까요. 네, 내일 7시에 다시 보기 오픈됩니다. 그리고 바람돌이님은 구독 알림 신청해 놓으셔야지 볼 수가 있으세요. 그 다시 보기가 뜨면 나타납니다. 알림으로. 자, 정답 나왔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누구냐면 정답은 시네스님이셨습니다. 네, 정답은 시네스님. 15일 맞아요. 최대 15일까지 구매 버튼을 누르시거나 장바구니에 놓고 구매하셔도 우리 결과 광고 리포트에는 주문 건수 한 건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일 비슷했는데 아쉽네요. 15일. 네, 15일까지 정산이 된다. 요거는 많은 분들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퀴즈로 넣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클릭이 없는데 구매 숫자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고객센터 연락이 막 해요. 아니 클릭도 안 됐는데 뭐 구매됐다고 생각하냐. 근데 오해였던 거예요. 15일까지는 잡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벤트 퀴즈를 드렸고요. 네, 링크 지금 알려드렸는데요. 시네스님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네스님과 제이맘님 두 분 광고성 임원이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응모할 수 있죠. 출석 체크 이벤트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링크 보시면 출석 체크 링크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모두 다 응모해 주시면 2분씩 선정해서 강의마다 2분씩 선정해서 우리 요번 달 말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해 드릴 거예요. 광고성 임원이 받는 분들, 네, 선정되신 분들, 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모레 목요일날 저랑 우리 앞에 계신 덕주 실장님하고 두 명이 같이 나와서 또 재밌는 라이브 준비했으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